반갑습니다. 정루 씨입니다. 제가 온갖 걸 다 준비했습니다. 혹시 PPT는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노트북도 준비해 오고 말이죠. 어디로 해야 되나요? 제 이름은 정루 씨예요. 어, PPT를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시작해 볼까 했는데 어, 최근에 잘 친하지 않은 리더님 두 분이 본명이세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 얘기를 먼저 하면 좀 좋겠다. 그럼 저도 좀 편해지겠죠. 루시가 본명 맞습니다. 그리고 여권에도 이렇게 루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은 한글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만들었던 여권에 루시라고 올렸더니 지금도 여전히 이 여권에도 루시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저는 어, 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성공회라는 데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천주교랑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세례명이 있어요. 루시아라고. 그래서 아빠가 이제 딸을 낳으면 예쁜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루시아에서 이제 세례명 받지 않았으니까 루시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딸 셋의 장녀거든요. 할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이름을 그따위로 지어가지고 또 딸을 낳았다고 둘째를. 저도 어쩌면 이름이 광룡이가 될 뻔했어요. 빛광자의 용룡자를 써가지고 광룡이라고 짓자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첫 딸이니까 우기신 거죠. 근데 둘째 딸을 또 낳았잖아요. 그래서 둘째는 희생을 했습니다. 둘째는 명룡이에요. 어,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셋째는 안나롯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주워왔냐, 둘째 보고 아들이냐, 그렇게 되게 많이 묻거든요. 근데 딸 셋 다 각자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둘째 명룡이가 좀 남자 이름 같잖아요. 어, 아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메이를 제일 먼저 들고 온 애가 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 검색해보면 요즘 밴드 루시도 있고 영화 루시도 있고 우리 스폰서님 매번 얘기해 주시는 최초 인류의 와서 루시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 하나 더 우리 또 깔때기잖아요. 뭐든 아메이에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90%가 다이아몬드는 별 이름이 루시래요. 그래서 나는 언제 되더라도 다이아몬드 가지 않겠나 이러면서 저한테 막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제가 병원연 한 살 더 먹었어요. 49이 됐어요. 이제 말띠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 더 먹고 말띠고 막 또 아메이에 대해서 또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랬죠. 이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아직 절을 다니거든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이제 막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막내 동생 제부가 이제 그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요 올해 말띠는 일단 새해 첫 해를 보고 오래요. 첫 해를 보고 오고 무조건 집 밖을 나가야 된다. 그래. 그러면 너무 잘 된다. 돈이 굴러 들어온다더라. 그래, 맞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랑한테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죠. 그때 우리 딸내미 한술 더 떠가지고 엄마 말발굽을 선물해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랬더니 올해 복 들어오라고 말발굽 선물을 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막 있으니까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우리 신랑이 항상 그런 말을 잘한다. 교회 다닌다면서 잘한다. 십자가 선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저런 거 선물 받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한 번씩 딴 길을 갈 때 모태신앙인 우리 남편이 이래 저의 길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과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고 하면 걱정이 너무 많죠. 요즘 돈 걱정 기본인 거고 자녀 걱정도 그렇고 건강 걱정도 그렇고 어, 부모님 걱정. 저는 이제 다 돌아가시고 친정 어머니만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걱정이에요. 엄마가 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 사이가 좋지도 않으셨는데 우울증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좀 무섭잖아요. 우울증이 치매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 주변도 다 그렇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쭉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가 아프더라 이러면서 이제 진짜 걱정이 많은 이제 시간이 됐는데 우리 이제 제 세대가 자녀 봉양 절대 못 받는 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수는 적고 우리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제 저는 아직 그 조금 아래에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모 모시고 자식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그래서 자녀 지원은 평균 78만 원, 부모 지원 40만 원, 보통 자녀한테 더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22% 정도가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무슨 족 많죠. 캥거루족, 신캥거루족, 자라족, 연어족 다들 들어보셨죠? 요즘 캥거루족은 아시잖아요. 부모 그 안에서. 근데 신캥거루족이 나타났어요. 부모에게 주거 비용은 내지만 내면서 함께 사는 자녀를 신캥거루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라가 쏙 들어가듯이 부모라는 방어막 속에 숨어버린 젊은 자녀들 너무 많죠. 그리고 독립했다가 생활고로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는 젊은 직장인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 어떤 서울대를 나온 40대 아들을 아직도 한 달에 150만 원 월급을 주면 생활비를 주면서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울대를 나왔는데 왜 집에서 놀고 있느냐 했을 때 부모님이 또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내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잖아. 웬만한 중소기업은 안 돼. 대기업은 들어가야 돼. 됐어. 이런 데 들어가지 마. 그렇게 해서 40대까지도 생활비 150만 원을 줘가면서 아들을 양육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오래 살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저 끝에 민혜경 보이시죠? 같은 시대의 같은 나이대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와 그때의 20대, 30대는 확연히 외모에서 다른 걸 느끼시죠? 보세요. 54시라 하시고 43시라 하는데 우리의 40대와 지금 비교해 보세요.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면서 오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사에서 얘기한 대로 평균 기대 수명은 우리가 83.5세입니다. 근데 일도 오래 하고 싶은데 평균 퇴직 나이는 49.4세고 무소득 기간이 34.1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를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노후 준비 하고 계시죠, 다들? 저희 이제 보통 대부분 하시는 것들이 이제 직장으로는 힘들고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자녀가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물론 요즘 주식 장이 좋습니다. 우리 신랑도 자랑을 합니다. 막 보여주면서 빨간 글자가 많지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조금의 재미는 볼 수 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을 살려면 우리처럼 진주나 진해에 사는 부동산으로는 억대 수입을 벌기 어렵습니다. 눈 뜨면 10억이 올랐대 이런 데는 서울이고 강남인 거죠. 그죠? 가까운 데는 해운대고 해운대나 강남에 집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수익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의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뉴스에 나왔어요. 호주 골드러시라고 해서 호주 분들이 금사냥을 떠났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 금강이 있던 곳인데 심심치 않게 금덩어리가 발견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약 10만 명 정도가 금사냥꾼으로 이렇게 오는데 우리 돈 3만 원만 있으면 허가증이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관광 코스까지도 발급이 됐다고 해요. 근데 금캐기 열풍에 고가의 금속 탐지기가 품절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아시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금을 캔 사람이 돈을 벌기보다는 그 생필품을 팔았던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금 캐서 돈 버신 분보다 이 고가의 금속 탐지기가 하나에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품절날 정도니까 이분이 대박이 나신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걸 하려고는 하지만 돈이 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가 하면 돼 했을 때 이런 회사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66년간의 역사를 이어온 세계 1위 회사라고 합니다. 뭐가 1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위란 오랜 역사를 가진 1위 회사고 끊임없는 연구와 특화 취득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와 제품이 있는 회사고 건강기능식품부터 뷰티, 리빙에 이르게까지 700여 개의 제품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본 투자 부담 없는 무점포 자영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즘 1, 2억 들어가지고 창업해서 그 수익을 얻는 프랜차이즈 별로 없죠. 그죠? 요즘 돈 버는 건
간판집이 돈을 번다고 얘기하죠. 하도 폐업했다 창업했다가 하면서 간판 일 교체하다 보니까 거기만 돈이 되고 나머지는 돈이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족하지 않아서 다시 반품을 했는데 제가 끼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사에서 다 해결해 주는.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다 가능한 일이고 은퇴,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공정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의 양, 추구하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고요. 또 매년 럭셔리 여행을 보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어떤 회사면 다 아시죠? 아메이입니다.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입니다. 1위가 많고 뭐 포브스지 선정 미국 탑100 76이라는데 우리가 하도 1위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76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회사인 겁니다. 아메이가 한국에 있는 저는 한국 본사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경력을 가져야만 취업하는 줄 몰랐어요. 뭐 적어도 2, 3개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진짜 수재들만 모인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아메이를 시작할 때는 그런 거 안 해. 동생이 가져왔을 때 그런 거 못해라고 얘기했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힘들겠구나, 내가 안 되겠구나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한 5년을 사업 설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5년을 못 알아들었어요. 제 머리가 나쁜 거죠. 그죠? 저는, 그냥 딱 딸 셋에 장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K 장녀 아시죠? 그냥 하라는 거 하고 눈에 띄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조용조용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사는 그렇다고 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꿈이 있지도 않고 막 가정에 여유가 있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했을 때 동생이 가져온 아메이는 저한테 너무 동생만 할 수 있는 아메이였어요. 동생은 활발하고 인맥도 좀 많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못한다 했을 때 제부가 답답했던가 봐요. 제부가 저한테 그럼 저 형은 뭐에 관심 있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환경에는 좀 관심 있었어요. 좋은 세제를 써서 내 다음 세대가 이 지구를 좀 쓸 때 조금 더 좀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저 병원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웬만하면은 제가 뭐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웬만하면 병원을 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부한테 그랬죠. 나는 뭐 환경에 관심은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제부가 이때다 싶었나 봐요. 그러면 세제를 쓰셔야죠. 저형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제품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게 애써 말하는 그게 안쓰러워서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서 세제로 시작한 아메이가 제가 이제 더 좋아하는 아메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대단한 회사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것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게 보기에 착해 보이죠, 그죠? 스폰서님이 맨날 착하니까 할 수 있어. 그 박은희 리더님의 그 얘기, 저한테 그 얘기 꼭 하세요.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착하니까 우리 루시 리더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게 좋았어요. 더 나은 삶을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에,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아메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를 보니까 이게 종자를 떠나서 이제는 어떤 땅에서 자라는 거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심한 회사다. 이런 기업은 없겠구나라는 감동을 주는 회사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아메이 하면 더블엑스잖아요. 더블엑스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더블 X에 있는 제 식물 영양소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 보면 어떤 게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인데 이렇게 보면 아무 이름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더블 X에 지금 19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식물 영양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들이 같이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아메이 제품이라는 거, 더블 X만한 게 없다는 거. 그래서 딱 하나의 영양제를 골라야 한다면 더블 X의 경쟁자는 더블 X밖에 없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한국인 맞춤 포뮬러로 제작된 더블 X입니다. 이게 본사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다 똑같은 호주 1위 제품이지만 우리나라 국민한테 1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더블 X는 다 아시죠? 세계 각국 그 나라에 맞춘 제품을 영양소를 집어넣는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일인데 전 이걸 제일 좋아하죠.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DNA 손상을 줄인다는 거. 이걸 아메이라는 네임 떼고 제약회사에 얘기했을 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얘기고 어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에 DNA 손상을 줄인다는 거. 그래서 제 말은 안 믿어도 돼요. 저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제품을 소개할 때 오바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우리 아메이 카탈로그에 나온 글자 하나하나는 아시죠? 김앤장 법률회사에서 다 감수를 하고 내 말은 안 믿어도 이 말 여기 카탈로그에 나온 토시 하나 다 믿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제품을 소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8년 모습과 24년 모습 완전 다르죠, 그죠? 진짜 이분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브라이언 존슨은 자기의 이 동안을 위해서 아들의 피도 혈청 수혈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미래학자인데요. 이 빌 게이츠가 지금 현재 내가 아는 가장 똑똑한 미래학자가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칭송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매년 11억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0개의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서 가장 추천해 줄 만한 영양제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이분도 코엔자임 큐텐을 언급하셨고 브라이언 존슨 또한 코엔자임 큐텐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이 아마 저희 알잖아요. 방송 나가면 또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다 똑같이 쓸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코엔자임 큐텐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암에서 나오는 코엔자임 큐텐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코엔자임 큐텐과 가장 근접해 있는 가장 닮은 코엔자임 큐텐의 형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코엔자임 큐텐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다들 명품입니다. 그리고 더마 아키텍트 정말 저의 아티스트리는 제가 원래는 엄청 화장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뭘 믿고 그랬는지 모공도 넓고 뼈다락지도 잘 나는 피부지만은 뭐 잘 안 바르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그건데 저의 아티스트리는 더마를 만났을 때와 더마 이후의 얼굴 피부로 그래 지금 얼굴 보시면서 이게 한 개 이래 그러시면 할 말 없지만은 저 모공도 되게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얼굴에 빗도 좀 나고요. 그리고 여기가 확실히 턱 달라붙는 것이 쫀득쫀득하게. 근데 아무도 저한테 얼굴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리더님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절대 묻지 않을 것이다. 아메이를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사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한다. 근데 교회에 다른 집사님이 한 분 사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마부터 감택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다 물어요. 근데 그분이 아메이에서 나온 더마 아키텍트를 쓰면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하나 일화를 얘기하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치약을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뭐죠? 저한테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예쁘게 포장을 또 해서 드렸죠. 근데 교회는 아메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 터지는 애들도 있고 막 있어요. 그래서 애 터지는 애들 그쪽에서 또 치약을 가지고 오시고 포장을 해 오시고 그리고 저는 제 거를 이제 가져갔죠. 그래가지고 치약을 이제 아무것도 경품 당첨 안 되신 분들을 치약을 이렇게 막 나눠줬는데 저는 제가 포장한 거 아메이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애 터지는 게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슬쩍 그거 던져놓고 제가 포장한 아메이 치약을 들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지켜보고 있던 몇몇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살 오더니 루시아 나도 바꿔줘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네가 들고 가는 거 보니까 그게 아메이네. 그러면서 그게 좋은 거네. 그러면서 바꿔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메이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품 좋다는 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포브스 선정 부자 1위래요. 세계 패션계 최고 부자고 298조, 현재 세계 1위 부자래요. 298조는 감각이 안 오잖아요. 매일 60억을 써도 100년을 살아도 남는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회장님인데 LVMH라는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저 뭐 엄청 뭐 많은데 제가 명품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크리스찬 디올이 있고요. 여기 보면 펜디나 루이비통 정도는 저희가 좀 알잖아요. 요 시계 그리고 엄청 유명한 샴페인 회사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 그러니까 소비재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회장님이세요. 이 회장님이 아이폰은 사라져도 자신의 그 명품은 사라지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르노와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보면은 스티브 잡스의 대화에서 과연 30년 후에도 사람들이 아이폰을 쓸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쓸까요? 30년 뒤에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갤럭시 쓰거든요. 근데 던졌을 때 빈정상한 잡스가 잘 모르겠다. 그럼 30년 후에도 당신이 파는 명품은 건재할까라고 물었을 때 아르노가 웃으면서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30년 후에도 사람들은 변함없이 고급 샴페인에 취해 있지 않을까? 우린 상품이 아니라 역사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역사와 문화를 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1, 2위 기업이 다 기술재, 테슬라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1, 2위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소비재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능과 가성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이게 갖고 싶게 갈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마음에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란 제품을 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제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꿈을 파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설명돼. 어떨 때는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드리라이트에 얘기할 때마다. 그럴 때는 제가 입 쏙 닫고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갖고 싶은 제품을 소개해야 되겠죠.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다 잘 아시죠? 마트 바꿔 쓰면 됩니다. 휴지, 생대, 칫솔, 치약 많은 것들을 아침에 눈 뜨면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쓰는 많은 소비재들을 쓰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 밑에 보시면 회원 가입 하나로 750여 가지 세계 판매 1위 제품들이 판건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지 않아도 재고 관리하지 않아도 유통하지 않아도 아메에서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그냥 잘 쓰고 잘 소개하면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원가입 번호가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저도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한번 느꼈었네요. 그래서 장바구니 SOP, 그럼 제일 쉬운 거예요. 아메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장바구니 SOP로 한다면 일반 마트에서의 22년 후는 2,400원의 혜택이지만 우리 아메이의 장소를 사용한다면 27만 5천 원의 혜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이 카트 여기에 막 아메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생각은 좀 했어요. 매일매일 나의 픽업 오는 나의 카트가 저렇게 가득가득 차면 천만 걱정 안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날까지 저희 장수 많이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필품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건조기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구입했어요. 20년 후도 2천만 원에서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생필품 4인 가족이 썼을 때 요즘 경기 어려우니까 최소 35만 원이라고 잡아도 연간 42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20년 후에는 8,4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소비재 업체 중 연구력이 아메이가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1위 아닌데라고 생각하겠지만 2위도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삼성과 LG가 소비재 연구력이 아메이에 절대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진 소비재를 가졌고, 그리고 이 책 다들 읽어보셨죠? 소비가 직업이 되는 겁니다. 돈을 쓰면서 돈을 돌려받는 형태의 소비. 프로슈머가 이제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쓰는 걸 같이 가르쳐서 우리는 그분들이 이 생필품으로 자산을 만드는 일을 잘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저야게 하는 얘기입니다. 가서 입을 좀 떼야 되는데. 그래서 본사에서 요번에 되게 교육이 있었는데 말하지 말고 설득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본사에서 얘기해줘. 질문을 하라고. 근데 어떤 질문을 하라고? 열린 질문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예시를 들어준대. 솔직히 말하면 열린 대화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질문 한번 하려는데 이래 대답해야 되나? 이래 얘기해야 되나?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만들어서 입을 꾹 다물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모든 설교를 들어도 아메이로 여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에서 올해 새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에서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지 기대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문구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리고 인간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열린 대화 뭐 이런 거 고민하기보다는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처음 사랑했을 때처럼 쉽진 않겠지만 저 사람의 모든 걸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궁금해지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서로 마음이 통해서 언젠가 또 나에게 귀한 소비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사랑하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혹시 충조평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충조평판하면 원하지 않는 충조평판 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충 아시겠죠?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거 절대 덕이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20%는 나를 싫어하고 60%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20%는 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메이 사업 설명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10명 사업 설명하면 2명만 알아듣는다. 근데 사람 관계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비판에 신경 쓰지 말고 통제 가능한 나에게 집중할 때 그 모델 한혜진이 그랬어요. 자기는 평생 몸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몸 관리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몸뚱이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즘 그렇게 관리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관리하고 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나서 기분 좋은 일을 하자는 거죠. 운동 처음 시작하면 싫고 바이크에 올라타는 것도 힘들지만 분명 하고 나면 하길 잘했어라는 생각이 들고 강의 자리 이렇게 오늘처럼 뭐 이게 날씨도 안 좋고 이런 날 강의장 가기 싫어 싶지만 또 와서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씩은 건져가고 그래 오길 잘했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고 났을 때 기분 좋은 일들을 한다면은 분명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시만요. 목이 탑니다, 지금. 일어나라, 시작하라. 이것도 저희 목사님 새해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은 불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신앙을 얘기하신 거겠지만 저에게 또 이런 불신은 나에 대한 불신, 스폰서님에 대한 불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바꾸고 나를 못 걸어 나가게 만드는 절망, 게으름, 나태함, 나 자신의 틀에서 일어난다면, 그렇게 해서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 잘 되지 않을까, 올해가.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거래요. 아메이에서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경은 그냥 자극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일단 시작해 보라는 거, 발을 떼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어떻게 하는데? 아멘은 돈을 어떻게 버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 소비재가 제조 공장을 통해서 강구와 도매, 소매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올 때 오면 우리는 어떤 비용이 추가돼서 우리가 200원에 제조되는 제품이 1,000원에 구매하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직접 제품을 원재료부터 제조해서 공급하는 아메이에게 직접 구매를 하면 그 우리가 광고해서 얻는 그 광고비를 아메이가 직접 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면 제가 원원투는 스폰서님 항상 그러셨어요. 다른 건 안 해도 원원투는 설명하고 와라. 절대 이 아메이를 너한테 팔아서 내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득이 된다는 걸 꼭 이해는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동생이 와서 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왔는데 저희가 만만하니까 가족한테 간다라고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메이를 알고 나면 좋은 거잖아요.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생이 저에게 세제를 얘기했고, 동생도 한 달에 20만 PB, 저희도 한 달에 한 20만 PB. 아까 4인 가족 한 35만 원 정도의 제품을 샀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저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집사님한테도 소개했고, 그리고 제 친한 친구한테도 소개를 한 거죠. 그게 소개를 했더니, 네 명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수입을 가져갈까라고 했을 때 다들 아시죠? 저 동생은 80만 PB의 총 매출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리고 저는 60만 PB에 나와 함께 쓰는 두 사람을 보태 60만 PB가 됐을 때, 분명 총 매출은 동생이 더 많지만 실제로 가져오는 돈은 제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처음에 이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런 미팅장을 동생 따라 계속 나오다 보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트이는 편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쁘지 않겠다. 누구 하나 손해보는 일은 아니겠다라는 이해를 했죠. 그렇게 해서 선착순이 절대 아니고 매출순도 아니고 노력순도 아니라는 걸, 노력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 이거 보시면 이제 그 SNS에 떴던 건데요. 영상인데 영상이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캡처를 다 했는데 구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디올의 시작이고 코카콜라의 시작이에요. 시작은 이렇게 초라했지만 부자 되기 전 이들은 이랬지만 성공은 처음부터 반짝이지 않는다는 거 저희들 다 알고 있죠. 그죠? 지금 초라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사람들도 다 여기서 시작했고, 그리고 시작이 초라한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초라하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맥도날드라고요.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아는. 그래서 느려도 괜찮고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출발선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스폰서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좀 더 밀착 후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간다면, 그리고 지금의 초라함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내일은 분명 더 나아질 거라는 거죠. 힘들다고 모르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 버티는 이 시간이 나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분명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 우리 아메이가 처음에 이랬던 것처럼요. 어, 자, 좀 빨리 끝내도 괜찮겠죠, 그죠? 이 원피스 어때요? 예쁘죠? 이 원피스를 누구에게 선물해 준다면 어떤 사람한테 선물해 주실 것 같으세요? 좀 작고 귀엽고 막 리본이 잘 어울리는 러블리하고, 그리고 이게 니트잖아요. 날씬하고 이런 분한테 선물하면 좋겠죠. 스폰서님이 저한테 원피스를 하나 사주신 거예요. 이거를요. 어. 근데 본수가 너무 예뻤어요. 딱 졌을 때 저희 리본 좋아하고 막 너플러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오늘 요 리본 달고 온 것처럼.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딱 입었는데 겨울이잖아요. 이게 혹시 뭐 추울까 봐 여기 저장해둔 지방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니트라서 딱 입었는데 너무 태가 안 나는 거예요. 보면 저 솔직히 강의할 때 이 옷 입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입어도 이게 여기가 라인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살 빼서 입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스폰서님, 제가
성장이 빠르지도 않아, 말도 크게 잘 듣지도 않아, 막 그렇지만은 살짝 쟤는 강의는 오는데 뭔가 변화는 없어. 답답해 하실 텐데도 스폰서님 눈에는 제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작고 군살 하나 없는 날씬한 그 예쁜 파트너로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은 정말 너무 감사한데 이제 살을 빼서 곧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옷을 고르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검정색으로 휘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폰서님이 저를 이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를 보듯이 물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진짜 우리는 아메이로 맺어진 하나의 가족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 품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제 또 케언지에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사랑스러운 멘트를 담아서 또 이렇게 엽서까지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스폰서님을 따라 아메이를 하다 보니 지금 비록은 한 명이지만 컴패션을 통해서 한 아이도 같이 후원을 하고 있고 장기 기증까지 했습니다. 물론 살아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바늘도 무서워하고 칼도 무서워하고 그래가지고 그치만 죽은 후에야 무슨 뭐 육체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장기 기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래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치약도 기부할 수 있고 그리고 저와 함께 치약을 기부해주는 파트너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삶이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변한 삶이 이렇게 요번에 이제 최근에 12월에 저희 칭다오 갔다 왔거든요. 우리 스폰서님이 또 어, 물론 프로모션을 거셨어요. 근데 그 조건에 맞는 파트너들이 별로 없었지만 스폰서님이 미리 축하한다면서 칭다오를 또 다 데리고 가주셨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행은 누구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대화가 통하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안에 아메이를 하나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집, 아메이 이렇게만 다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교회 언니 한 명이 지금 저와 이제 아메이를 같이 하겠다는 언니가 둘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메이하고 교회 모르는 것들하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얘기가 다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래서 아메이에 있을 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 편하고요. 똑같아요. 어찌나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옷상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입이 쭉 내려가고 그 울상이었는데 교회에서 칭찬 듣고 아메이 왔는데도 뭘 잘한대. 잘하진 않는데 뭘 잘한대. 자꾸 착하다고 그러셔. 그래가지고 기분 좋잖아요. 자꾸 이게 이 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가면은 제가 새가족 이제 오시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웃으려고 많이 애쓰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또 더 많이 칭찬해 주세요. 웃는 얼굴이 너무 보기 좋다고. 그래서 그 또 칭찬받으면 우린 또 더 애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 아직도 그래요. 언니랑 이제 크면서 정말 심술 맞고 말 안 하고 자기들이랑 안 놀아주는 그런 언니였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제부들이 다 놀래요. 저 형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 물론 비매품이죠, 그죠?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정품 여행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스폰서님 손 놓지 않고 애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빨리 해야 돼. 제가 꺼내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다 와닿았던 얘기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하는 건 그것이 보통 사람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희가 서울에 있는 대단한 리더님들 있죠. 뭐 김민기 리더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분 레그 뭐
최소 뭐 파트너가 변호사야, 재산 얼마 있어, 뭐 의사야, 막 이런 레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레그들만 그런 사람들만 아메이를 할 수 있었다면 절대 제가 못했을 거예요. 이 엄두도 못 내봤겠죠. 근데 어 생필품 팔아서 장바구니 요거 해가지고 트리플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김미정 스폰서님의 바로 퍼스널은 아니에요. 아니고 중간에 이무상 스폰서님이 파운더스 PT 리더님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항상 그러세요. 우리는 트리플 이하하고는 사진 찍지 않는다. 어디 가면은. 왜냐? 적어도 우리는 트리플 이상은 될 거니까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진 않지만 그것이 어쩌면 장점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너 어떤 누군가에게도 다른 사람한테 아메이를 소개해 줄 때,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저도 다른 리더님들이 나와서 여행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이런 삶을, 라이프 스타일 뭐 얘기하실 때, 얼마 전에 그 원데이에서도 그랬죠. 연세대 수석 졸업을 하시고, 부부가 다 연세대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신 아메였으면 저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우리 스폰서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계속, 따라가기만 한다면 적어도 뒤꿈치만큼은 따라가서 어디 뭐 수석 다이아몬드라도 좀 어디 주워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 스폰서님하고 상담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진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로, 그리고 이 좋은 아메이를 소개해서 나와 내 주변과 내 가족이 잘 사는 아메이, 그곳에서 우리 저 위에서 정품 여행지에서 같이 만난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